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은 네 분이 이렇게 연배별로 이렇게 뒤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연배별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제 옆에 계시는 배 선생님이 제일 연배가 높으세요. 올해가 80대신 분이시죠. 뵙기에 굉장히 정정해 보이시죠. 그래서 공예 작업을 평생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굉장히 젊고 오래 사세요.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99세까지 사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뵈면 아직도 한 7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젊으신데 맨 끝에 계신 분이 66세신가요? 올해? 66세. 거의 평균이 70대가 넘으신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각자 먼저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자신의 좀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부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중오시고 오칠장 백운명입니다. 저는 6살 때 전쟁 고아가 돼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배고 고팠어요. 공원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다가 서울역에 도착해가지고 서울 마포구 궁덕동 53년도 10살 때 그 난지 공장에 들어가 밥 얻어먹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난지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잠을 그 어렸을 때부터 3시간 이상 저는 잠을 안 잤습니다. 왜?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이거라도 끝까지 해서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화재가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47호 종장 정동호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 직업에 들어온 게 저도 우연하게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랑 동갑인 사촌이 이제 우리 대종사 신상모 선생님을 이제 뵙고, 이제 나를 추천해서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종을 하는 게 아니고 불상 조각일을 먼저 하는 데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석고로다가 만들다 그렇게 이제 FRP 같은 걸로 불상을 하다가 이제 이런 데인데 우리가 이제 동부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쇠를 녹여서 동부를 붓는 김에 종도 같이 붓자. 선생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종일을 이제 거기서 불상일을 처음에 이제 하던 사람이 종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이현욱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경기도 무등유산 흥남문화재 불화장 이여동입니다. 저는 이제 7살 때부터 이 불화에 입문해가지고 50년이 넘도록 열심히 불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불화를 그린다는 것은 붓을 잡으면 저는 극락이고 붓을 놓으면 사바세계입니다. 그래서 붓을 잡으면 항상 즐겁고 극락 같으니까 열심히 붓을 잡으면서 불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왕주 선생님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완규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배 선생님하고 달리 집안이 좀 괜찮았습니다. 산말했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서울에 왔는데 돈 많이 주는 직장 좀 다녀보려고 하게 어렵지만 생물 묻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저보고 솜씨가 좋다고 해가지고 중국의 천재 소리를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한때는 그 박물관에서 그 가짜 만드는,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을 그대로 전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수를 해서 다시 만드는 일을 한 1년 동안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짜를 만들으라면 진짜 잘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갖고 온 것.
말씀을 가짜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위작을 만드는 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전시용 복제품을 만든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선생님께 배우셨는지, 그리고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을지는 몰라도 선생님을 진짜 굉장히 잘 만났습니다.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기술이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화재급들 그 선생님들 동문 친구도 그러니까 거기서 배웠다는 게 가장 그래서 전통을 배운 겁니다. 최진식 선생님인데 이분은 저를 어렸을 때 공모전 전시할 때를 많이 데리고 다니십니다. 저를. 근데 선생님의 작품을 안 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장인이다, 작가가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장인은 일을 잘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가 일을 못하면 내 이름 팔지 말아라 이 다음에. 그래서 많이 꾸준함을 줘요. 절대 내 이름을 팔면 안 된다 너.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선생님을 참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고생했어요. 옷 올라가지고요. 막 눈도 안 보이고 손이 찍찍 찢어지고 옷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같으면 딴 데 도망갔을 거예요. 지금은 옷이 안 올라요. 이제 만성이 돼버렸어 지금은. 이런데 막 묻으면요 상처만 나요. 번지질 않아요. 여기 다 생칠이 묻은 자리예요 여기요. 근데 번지지도 않아요. 오늘날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낮은 층이 장이 됐습니다. 정동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어떤 선생님께 배우셨을까요? 예, 대종사라고 했는데 신상모 선생님,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종을 하지 않고 제가 들어갔을 땐 불상 또 탱화 거기서도 탱화를 했었어요. 이제 동부를 하면서 쇠를 만지니까 쇠를 만지는 김에 종을 쓰자, 종도 같이 하자 이래갖고 보신각종 만드는 게 좀 흥미가 있고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일을 보신각종 하는 데서 그 일을 제가 이제 거기서 같이 하게 되고 보신각종 잘 마치고 나서는 이제 지금 원광식 선생님 성정사에서 제가 공장장을 하게 됩니다. 예. 남의 종만 자꾸 만드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됐으면 내가 내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종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옥 선생님, 어느 분께 배우셨는지요? 예.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 면사월입니다. 거기에는 고려 말 때 문익전 선생님이 중국에서 목화씨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처음 심었습니다. 그래서 문익전 선생님 비각이 있었는데 그 비각을 단청을 하려 서울에서 화봉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각 단청하는 문양과 색깔을 보고 제가 완전히 그냥 반했습니다. 반해가지고 그 단청을 하시는 사장님 김자 한자 옥자 김한옥 선생님 그분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좀 지켜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후에 단청을 1972년도부터 하게 되었고 그 후에 1974, 5년경에 김한옥 선생이 서울 조계사 단청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벽화를 그리시는 분은 조자, 정자, 우자, 조정우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참 불화단청 탱화를 잘 그리시는 유명한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벽화를 그리는 것을 보고 저게 진짜다. 저 불화를 배워야 되겠다. 하고 그 조정우 선생님이 조계사 벽화를 그리는데 그 밑에 골체궁, 그 시공을 맡아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1987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월주 원동문 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또 전통 불화 기법을 92년도까지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이 불화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계통에 들어와가지고 그 조각을 배우게 됐는데 그 오이익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경주 분이신데 아주 조각을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조각은 공예 조각을 했어요. 공예 조각. 그러니까 뭐 이게 동상이나 이런 걸 조각하는 게 아니고 공예 조각을 했는데 그분 밑에서 뭐 배우다 보니까 저도 이쁘게 조각을 했는데 공장에 보내가지고 주조를 해놓으면은 모양이 제가 한 게 다 부서지고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작가의 혼을 빼버린 건데 우리 주물 공장들이 무식했죠,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주물을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여 박물관장 하신 홍사준 선생님께서 그분이 그 책을 많이 쓰시고 그분이 그 주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딸밖에 없어요. 아드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하도록 나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거기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주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그리고 이제 주물 공장을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주조를 실제 저를 가르쳐준 사람은 이렇게 서로로 저는 꼽는데 그 계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조각은 기부를 따라서 배웠죠. 그분이 그 경주의 윤경열 선생님이시라고 그분 밑에서 조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조각을 좀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정동 선생님이시지만 저도 고시각종의 조각 분야를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완 교수님 대단한 분이세요. 그 배우는 과정에서 스승님께 들은 어떤 가르침 가운데 지금도 좀 기억에 남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 일종의 금원처럼 좌우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스승의 말씀들이 있다면 뭐 기억나는 대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세상 또 이 시장에 안 계시지만 황수영 박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놀란 게 옛날 그 카메라, 야시카 카메라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 와가지고 필름을 한 6-7통을 하려가지고 그 사진을 다 제가 이러는 걸 찍어요. 그리고 집 가서 그걸 전부 그 사진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 깔고 책을 쓰시더라고요. 그 좋은 마음으로 우리 한국 역사를 다시 정리한다고 쓰신 책들 지금 저도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 불국사 석불암에 대한 책, 그 책 때문에 아마 제가 그게 세계 문화유산이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박사님이 좀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현옥 선생님, 그 잊지 못할 스승님의 한마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화는 정신 집중해서 그려야만 된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많은 선임분들이나 신도분들이 기도를 하고 예를 갖추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대상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몸과 마음, 정신 집중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원동원 스님은 선 한 척 걷기가 천리길 가는 것과 같이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불화에서는 선이 생명이고 색채는 피부의 살결과 같다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원동무 스님은 일척필도 천리행보라고 했는데 요사이 저는 불교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좀 쉬운 말로 선은 생명이고 색채는 피부의 살결과 같으니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우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 스승께서 해주신 말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을까요? 온 정신을 다 쏟아서 있는 정성을 다 해서 그것이 네 정성이
혼이 얼마나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작품이 나오고 좋은 소리도 나오고 할 것이니까. 종에도 보면은 사람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이제 얼굴을 다듬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그런 면이 잘 좀 더 노력하는 면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최선을 다하고 혼을 실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흔히 도제식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현대 오늘날의 어떤 정규 교육하고 다르게 그냥 선생님한테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특별히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 없이 배우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매우 엉터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또 스스로 막 그것을 생각하고 찾아내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 스스로 찾아내는 그 실험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진보가 없다는 거.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만약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만한 교육 방법이 없어요. 조금 늦게 배우더라도 그렇게 배운 것들이 오래 남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사자성어로 구전심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로 전하고 마음으로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구전심수. 이게 요즘에 근대학자하고 다른 대비되는 그런 용어죠. 우리 전통사회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죠. 자신의 그 고유하는 기술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그 기술을 터득하게 됐다. 본인이 가장 내세울 만한 대표 작품을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작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가장 핵심 과정, 핵심 기술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부터. 네. 금속손을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파고들었어요, 계속. 그런데 얼마 못 만들어요. 너무나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 점 만들어 놓으면. 배금예의 공방 가면 항동성 고려시대 작품이 많다. 저는 이제 고려시대로 못을 나왔습니다. 저는 합 같은 것도 건칠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염자함도 건칠이고. 왜? 남이 안 하는 걸 이걸 하자. 다 건칠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제 작품 건칠이 많아요. 안경집도 다 건칠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전성공인의 백악관가 낸 것도 건칠이고요. 그것도 국무총회상 받은 것도. 요번에 여기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칠장사 오글해 개불 탱화도 제가 마음 먹고 조성은 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작품은 바탕이 모시입니다. 모시. 예, 모시의 석체로 악여의 석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원색은 이제 갱맹주사, 붉은색은 갱맹주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석체인데 석체 원색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제가 국내에서 돌을 주워가지고 갈았는데 칠장사에 가서 주워온 돌을 갈다 보니까 그것이 딱 그 맞아 떨어지는 돌색이 있었어요. 부처님 그 신패에 신광에 숙색이 있는데 숙색 그건 직접 칠정사에서 주워서 갈아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 외에 또 항토색 돌이 있는데 얼굴 면체색도 거기에서 준 돌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대표작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황금탱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말씀 꺼낸 김에 그 황금탱화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황금탱화라고 하면 이제 그 숭금 바탕에 금을 전체적으로 붙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봐가지고는 내려온 불화를 보면은 그런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법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의 이름은 생채색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기법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기법을 불화의 좁은 면에 칼, 영락, 갑옷
이런 부분에 좁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을 저는 넓게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화면 전면에 순금을 붙이고 그 위에 채색을 하여 완성하였다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도 그 황금 태화 치면은 많은 영상이 나올 겁니다만은 어떻든 일반 태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허 측에서도 특허 등록이 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왕주 선생님. 네. 제가 조그마한 공방이지만 저희 공장에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다 와도 본 공장입니다. 역대 대통령을 제가 다 동상을 만들어 세웠고요. 그 청남대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만드는 건 현대 작품으로서 최고 비싼 작품이 한평 나비 축제가 황금박쥐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 그 황금박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고도 보람이 있던 그 평생에 금을 160kg를 녹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람이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남아야 될 게 역대 대통령을 내가 재현을 해놨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평의 그 금덩어리를 최고 비싼 작품을 제가 재현했다는 거, 뭐 그런 거로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짧게 제자들한테 평소에 뭘 강조하시는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꼭 이것만은 지켜라 라고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짧게 그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또 이 불화나 다른 작품도 똑같습니다. 잘 그려가지고 공을 들여놓으면은 세월이 가면은 문화유산이 되지만은 잘못된 작품은 몇 년 안 가가지고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들은 자기가 그리는 작품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붓 한 붓 정성을 들여가지고 살아있는 선을 긋고 살아있는 색을 입혀야 좋은 작품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총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진짜 이해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보가 되고 문화재가 되는 거는 후세 사람들이 내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만드는 사람은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 주장을 쏟아서 만드는 길이 최선의 길이나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장에 지금도 제자들한테 하는 소리가, 저희가 생산하는 작품이 고물상에 가게 하면 우리 공장의 고문이다, 그 소리를 항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 최고 잘한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최고 비싼 물건 아까 만들었으니까 또 저희는 탄탄하게도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생님들 네 분께서 너무나 꾸밈 없고 진솔하게 이렇게 내면에 그 품고 계셨던 말씀들을 잔잔하게 풀어내 주셔서 진행하는 저도 좀 감동이 됐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특히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도님들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